경마와의 전쟁에서는 다소 좀 생소한 조합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스티븐 위원이 이번 주부터 경마와의 개인 이제 조교보는 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방송에서는 불가피하게 좀 빠진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 원래 오세현 위원이랑 이제 둘이서 찍기로 시작한 이번 주부터인데 오세현 위원이 급작스럽게 급한 일이 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사무실에 셋이서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조찬은 위원 그리고 저랑 오세현 위원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사무실에 공부를 하는데 역시 조찬은 위원님이 자 오늘 금요일 하루 오세현 위원이 조금 불가피하게 빠지게 된 그 틈을 메우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경마의 전쟁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찬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갑작스럽게 긴급 게스트로 초청이 돼서 좀 제가 다소 좀 출연을 해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세현 전문위원의 빈자리를 제가 좀 다 메꾸기는 부족하겠지만은 나름 최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께서는 얻어가실 게 굉장히 많아진 금요 경마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오세현 의원이 있어도 얻어가실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또 조찬은 의원은 뭐 누구나 다 아시듯 거의 부산 경마장에서 거의 정상급 뭐 기수 출신의 우리 예상 위원이기 때문에 그 좀 기수의 그 시각, 그 날카로운 분석을 자 오늘 뭐 금요 경마에서 한번 발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경주는 우리 조찬은 위원이 좀 야심차게 한번 실전 배팅을 준비를 했죠. 네. 1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는 금요 경마 2경주부터 경주 분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찬원입니다. 뭐 실전 배팅 코너 제가 지금 처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처음 진행을 하면서 약간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를 제가 실전 배팅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일단 1경주는 신마 경주 편성입니다. 신마 경주 자체가 상금이 높기 때문에 이 모든 마방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경주죠. 상금 자체가 3군 상금하고 맞먹기 때문에 좀 우승을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마방들이 많은데 이번 경주 자체에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요. 1번 메이저 위너 뭐 주행검사 좋게 받아놨고 3번 글로벌 코리아 5번 뭐 순간의 법칙 6번 별무리 애니나인 거기에다가 뭐 10번 수욱 12번 제타 마이트까지 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심에 저는 이 축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이 아무래도 안쪽에 1번 메이저 위너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양영남 기수가 지금 주행검사 때 발걸음 자체를 좀 약간은 좀 아껴놨던 그러한 좀 생각이 드는 마필이고 이미 주행검사 때 양현명 교수가 모래의 적응력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었어요. 모래를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고 라스트까지도 말의 발걸음이 여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자 안쪽 1번 게이트의 이점까지 가지고 있는 1번 메이저 위너는 다른 마필들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안정적으로 2차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거는 5번 순간의 법칙입니다. 자, 5조 유병복 쪽에서 마방에 5번 순간의 법칙인데 5조 마방에서 김어수 기수를 이렇게 주력으로 많이 태우진 않는데 주행검사 때부터 데뷔전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걸로 봐서는 분명히 김어수 기수도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을 가지고서 이번 경주를 좀 임할 것 같은데 5번 순간의 법칙 이마필도 뭐 상당히 좀 주행검사 때 여력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한 70% 정도의 모습밖에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30%에 감춰져 있던 그 모습과 이번에 조교를 시키면서 더욱 좋아진 모습 이것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5번 순간의 법칙의 이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0번 수읍인데 이마필은 상당히 좋아요. 한 가지 문제점은 주행검사 때 모래의 적응력을 좀 키우지 못했다. 이게 좀 한 가지 단점이긴 한데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스타트만 좀 빠르게 한다고 하면 모래는 충분히 안 맞을 수 있는 전개가 나와줄 것이고 이 라이스 마방에서 장거리, 중장거리 마필은 좀 잘 못 만들어내도 단거리 1000m, 1200 마필들은 좀 잘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조교를 라이스 조교사 와이프죠. 직접 훈련을 좀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발걸음이 좋더라고요. 자 10번 수읍 외곽에서 기습적으로 외곽 선입 전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필 한 마리 소개시켜드리면 이 8번 애니라인이라는 마필인데 7월에 이미 주행 검사는 패스를 했어요. 최시대 기수가 패스를 해놨는데 약간은 좀 많이 보여주면서 주행 검사를 했다. 하지만은 이 8월 22일 연습을 할 때는 상당히 한 달 만에 마필의 변화된 모습이 많이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꽃자리 선행만 바로 뒤까지 자리 잡는 게 너무 스무스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이번 경주의 편성으로 봤을 때 이번 8번 애니나인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 여기 인기마들의 접전인데 기분 배당은 좀 나와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혼전도가 짙기 때문에 자, 저는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부산 경남 1경주죠. 1경주. 자, 복승식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4마리 소개시켜드린 마필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말은 안쪽에 1번 메이저 위너. 자, 1번을 놓고서 자, 어떤 애를 주력으로 때리나 이게 참 상당히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외곽에 있는 10번입니다. 자, 10번 수읍을 주력 막건으로 10만원이니까 저는 주력으로 6만원을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력 한방 맞건은 1번 메이저 위너에 10번 수읍으로 한방 맞건 때리겠고요. 자, 복승식 두마필. 자, 일단은 충만은 1번 메이저 위너. 아까 말씀드렸던 5번 순간의 법칙 조교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는 8번 애니나인. 자, 조교와 전개 이점을 가지고 있는 5번과 8번. 자, 각 2만원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1경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마 2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육군 경주입니다. 뭐 일단 이번 경주를 보면 이번 금포해성이 직전에 기습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떤 배당판에 좀 중심을 잡아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금포해성이란 마필도 그렇게 좀 뒷심을 보장을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그리고 누리대장 마 엑설런트도 형무대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들이고 뭐 외곽에 기본적으로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다소 제 눈에는 혼전 양상으로 비춰지는 자 그런 이번 금요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뭐 안쪽에 있는 2번 금포해성은 직전에도 유현명 기수가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뭐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서주면서 라스트까지 좋은 걸음을 유지해주고 입상을 차지해줬는데 자, 이번 경주도 뭐 안쪽에 1번 포에버 빅토리 그 다음에 그 옆에 3번 누리대장이라는 마필이 2번 금포해성과 거의 동등한 스타트 타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유현명 기수가 안쪽 2번 게이트일 때는 아무래도 이 송경현 기수라든지 김용근 기수보다는 좀 더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선행 찬스를 좀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금포해성을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대하시라고 하죠. 스타트 타임 자체는 뭐 크게 그렇게 빠른 선행 마필은 아닌데 이 중속이 치고 나오는 대하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은 기수가 의도를 하는 겁니까? 중속력이죠. 그렇죠. 중속력. 일단 스타트 타임을 보면 발주 이탈이 빠른 말, 그 다음에 발주 이탈은 좀 느려도 중속력이 좀 빠른 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타트 이탈이 빠르고 중속력이 없는 마필보다는 스타트 이탈이 조금은 느리더라도 중속력이 있는 마필들이 선행을 가기는 훨씬 더 쉬운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금포해성에 이번에도 선행 찬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금포해성 역시 그 중속 능력이 좋기 때문에 뭐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라면 여기서 한번 선행을 노려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저는 1번 포에버 빅토리입니다. 직전부터 조교 때 느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는데 역시 16조 마방 자체에서도 김도영 기수를 데뷔전부터 태우면서 좀 강한 의지는 아니었다. 좀 그런 측면이고 이번 훈련 때도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좀 빠르고 탄력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좀 체중만 빠져서 출전을 한다라면 선동열의 1번 이 포에버 빅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겠고 우리 그래도 조찬은 해설위원은 2번 금포 해성의 선행력을 믿는 경주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 이 경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금요 경마 3경주입니다. 역시 1400이라는 하위군 마필들의 접전이라는 좀 측면 포인트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복 마필 편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던 5번 강한 남자란 마필이 자, 이번에는 조교 때부터 김용근 기수로 교체가 됐고 실전에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뭐 강력한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기승 기수의 차이가 어떤 경주력 발휘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한번 그런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기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정말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이죠. 말이지만은 경험으로 봤을 때 이 같은 말을 타고서 1초에서 1초 반 정도의 그 시간차 정도는 기수의 역할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1초 타임이라고 하면 경마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 단 1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1초는 정말 뭐눈 깜짝하게 금방 지나가는 1초지만은 이 경마에서의 레코드 타임 1초라는 거는 정말 1차과 10차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레코드 타임이기 때문에 이 강한 남자 뭐 직전에 주청욱 기수가 외곽 게이트 출발이긴 했지만은 너무 대처 능력이 좀 없었어요. 너무 외곽을 감아돌고 이번에 김명근 기수 뭐 똑같은 마필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김명근 기수가 주청욱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1초 반 정도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1초 반이면은 마신이 엄청나요. 엄청나죠. 네, 1초 반이면 마신이 엄청나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직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지난 6월달 경주부터 조창욱 기수가 아니었으면 저는 왔다라고 보는 말이에요. 직전 경주도 뭐 조창욱 기수가 전구간 외곽을 돌면서 걸음을 남겼단 말인데 이번에 경주거리 1,400이 출전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5번을 놓고 근데 이게 6번 연승질주가 지금 11주 만에 나와서 조교가 단주 조교거든요. 그렇죠. 이런 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구조 패턴이 좀 강하게 조교시킬 때는 좀 2주 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좀 많고 그렇죠. 이 조의 특성상 그리고 이렇게 좀 오랜만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좀 강한 훈련으로 좀 전력 보강을 하고 나오는 스타일의 마방인데 연상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교시키는 스타일로 봐서 마필의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영승질주 뭐 기본 사이즈는 되지만은 11주에 공백이 있고 뭐 여러 모를 종합을 해볼 때 차라리 그렇다고 본다면 연승질주가 인기마로 가고 좀 믿어 못 믿어 하는 상황이라면 그 뒤에 있는 7번 파워컵스가 좀 더 나은 전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죠. 파워포커스. 그러니까 5번 7번 한방 같은데 이게 깜빡이 같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뭐 해부트런도 뭐 다 뛴 말 아닙니까? 6살짜리. 뭐 유현명 기수 탄다라고 해서 큰 능력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뭐 8번 해부트런에 한 발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5, 7파 싸움인데 5, 7이 좀 유력한 경주다. 그렇죠? 자, 금요일경마 3경주 좀 인기 마필 접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금요경마 4경주입니다. 1200m 혼합 4군 경주고요. 선동열이 오전장은 아니네요. 4시네요, 4시. 보통 이제 아침 경마 하면은 4경주 오전장이 될 텐데 이제 야간 경마 마지막 주,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4시입니다. 선동열이 한번 중반장에 승부수를 던져보기로 한 경주가 자, 이번 4경주입니다. 자, 일단 4경주 어떻게 보시나요? 4경주가 좀 강축은 서 있다고 보는 경주인데 그래도 좀 혼전도가 있는 편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8번 군주는 현장에서 아마 가장 인기도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보시나요? 그렇죠. 군주가 네, 이제 군주가. 인기 1위로 갈 텐데 저는 지금 골드문이 거의 최저 배당 같아요. 여기 이제 퀸주명은 요런 마필들의 인기 1, 2, 3이 나눠 가질 텐데 선동열이 이번 경주에서 메인 승부로 빠르게 중반부에 선정을 한 이유는 정말 철저하게 숨겨진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2번 놓치면 기회가 없어요. 경마에서는 정말 이 배당 첫 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경주부터는 무조건 인기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서 2군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라갈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인기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이번이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이 녀석을 놓고 들어가는 배당의 첫 차다. 무조건 승부를 들어가야겠죠. 자, 이번 4경주 철저하게 숨겨진 말, 여기에서 12마리 중에 가장 혈통적 기대치가 분명히 높은 말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자, 이번 금요경마 4경주 한번 제가 여기에선 우리 경마의 전체 팬분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하나 안겨드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마지막까지 마필들 관찰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막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금요경마 5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군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시 이 10번 탱크 파워란 마필이 27조에서 굉장히 좀 하위군에서 기대를 하는 마필이었는데 자 최근에 자신의 진가를 충분히 보이면서 연속 입상을 거두고 있는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자 승급전이지만 상당한 좀 인기를 얻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던 9번 썬데이 로얄 그리고 5번 누리불패가 이번에 빠르게 출전을 했다라는 측면은 어떤 의미인지 여기 그리고 안쪽에 1번 대보름달 2번 자유로운 한이 요런 마필들까지 국산 5군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지닌 마필들인데 어떻게 이번 부산 5경주를 봐야 될까요? 일단 뭐 10번 탱크 파워를 빼놓고서는 나머지 마필들이 정말 기복 마필들이죠. 뭐 그렇죠. 특히나 이번 자유로운 환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3착. 그렇죠. 정말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승부기 없는 말들. 거기다가 선행을 갔을 때하고 안 갔을 때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마필들. 정말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말인데 자 이번에도 안쪽에 2번 자유로운 환희가 선행을 원사이드하게 나가리라 한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좀 없는 경주예요. 안쪽에 1번 대보름달도 있고 하지만 좀 한 가지 좀 괜찮은 점은 1번 대보름달에 조창욱 기수가 좀 기승했다는 점에 아무래도 스타트가 조창욱 기수가 그렇죠. 좀 스타트 밀리죠? 대시력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푸시를 하고 나오는 스타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창욱 기수는 좀 선행마보다는 추임마를 좀 잘 타는 기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타진 않죠. 네, 좀 즐겨서 추임마를 좀 그래도 선행마보다 좀 잘 탄다고 해주세요. 네. 잘 타는데 자, 조창욱 기수가 안쪽에 1번 대보름달 선행을 치고 나가기에는 2번 자유로운 원의 진경 기수가 먼저 좀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경주이고 자 9번 썬데이 로열이라는 마필은 지금 7월달에 이 후두 성형술이라고 하죠. 마필들이 뛸 때 숨을 원활하게 쉬어줘야 되는데 후두 쪽에 목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좀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수를 했죠. 수술로 보완을 좀 해놓고 직전 경주 출시대 기세가 외곽 8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좀 치고 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선행을 갈 때하고 안 갈 때하고 분명하게 경주 차이력을 보여주는 마필이라서 자 안쪽에 1번, 2번이 있는 상황에서는 9번 썬데리얼이 다시 한번 선행을 나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분명한 거는 분명히 수술을 하고 난 후에 마필의 상태는 좋아졌지만 선행 찬스는 아니다. 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적으로 좀 불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또 하나 인기 마필 5번 누리불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5번 누리불패는 직전 경주 좀 저는 다나카 기수가 솔직히 말을 좀 잘 못했다고 판단을 해요. 좀 라스트에 걸음의 여력을 남기고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우줄리 조교사가 2주 만에 좀 빠르게 출전을 시키지 않았나. 박근만 기수를 좀 기승을 시켜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5번 누리불패 박근만 기수한테는 분명 좀 찬스가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박근만 기수가 어떻게 타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이번에 입상을 거둬주면은 다음에 분명히 우줄리 조교사가 또 한 번의 찬스를 만들어줄 텐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동기고 친하기는 하지만 좀 금만이가 좀 잘 이번에 좋은 성적이 좀 났으면 하네요. 같이 이렇게 경마를 하면은 우리 조창은 위원님이 많이 박근만 기수 응원을 하더라고요. 혹시 동기라 그런지 몰라도 유현명 기수도 동기죠. 그렇죠. 동기가 많죠. 그 동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저도 누리불패에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은 얘기는 자 30주 마방 자체가 공백이 있던 신의 마필이든 굉장히 말을 잘 만들어서 출전을 시키는 마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누리불패는 직전에 공백전에 나오면서도 굉장히 조교가 약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전을 하면서 제가 볼 땐 잘 뛰었어요. 그 정도 조교를 시키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뛰었다라면 자 이번에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제가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할 때 소속조 이제 마리넌이란 마필과 동반훈련까지 시행을 하는 걸로 봐선 이번에 2주 만에 출전인데 제대로 준비를 하고 출전을 한다라는 측면 이 마필이 예전에 뭐 라이징 브라보까지 잡았던 경주력이라면 여기서는 뭐 테크 파워와 거의 대가리 싸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리불패는 이번에 2주 만에 출전을 한 이유는 분명히 준비가 됐다라는 측면이고요. 역시 10번 탱크 파워 요 마필은 우리 조찬은 형이 좀 충마로서는 가장 안정적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장 찜찜한 말이 1번 대보름달이에요. 직전에 그라지오 서라발 공주 편성도 거의 좀 만만치 않았다라고 보는데 뭐 이번에 차분하게 타면 대보름달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 대보름달의 이 경주력을 1000m와 1200에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대보름달이라는 마필이 선천적으로 좀 더비가 다리의 발스임 자체가 높고 머리 스타일을 좀 들고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 거리로 가면 갈수록 불리해요. 아무래도 1000m는 좀 그래도 스피드로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체가 1200에서 이 뭐 누리불패라든지 뭐 탱크 파워 아니면 뭐 이 자유로운 완이 얘네들하고 겨루기에는 1번 대보름달이 전개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약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병 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보시는 팬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런 좀 단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고, 저희 방송은 자유로운 완이나 썬데이 로얄도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5번 누리불패 10번 탱크파워 한방 마건이 좀 유력하다라고 그렇죠. 오경주에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선동열의 실전 배팅은 금요일마 6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맞출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 바로 맞췄습니다. 지난주 뉴 빅토리 서울경마 7경주 인기만두 쏜살가치를 완전하게 인기 최저에 당했던 그 쏜살가치를 완전하게 삭제를 시켜드리면서 주력 7만원짜리 막건을 맞춘 것 같아요. 배당이 6점 몇 배가 나왔는데 10만원 배팅을 해서 40 몇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지금 본전을 지금 해드릴 것 같아요. 일단 역시 이번 주 연속적 중에 한번 이어드리겠는데 직전에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조찬 의원님이 1경주도 좋은 막건 추천해 드릴 것 같고, 선동열 역시 이번 6경주에서는 한번 받치기 없이 단통으로 10만원에 대한 최대 환수를 한번 극대화 시켜보겠다. 자, 6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 6경주는 1600m입니다. 국산마 5군 경주. 아무래도 1600이라는 경주거리가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1번, 2번 신세계란 마필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인기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기마를 꺾어야 승부가 되는 게 경마입니다. 2번 신세계 꺾습니다. 이 말이 사실상 하위군에서 연속 입상을 거둘 때도 중앙천수 은하 정말 약체들을 이겼던 말이고요. 직전에 그냥 액면상으로 대상경주 출전을 한 마필이지 이 말은 능력이 결코 저는 좋은 마필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아서 직전에 대상경주에 출전을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인기를 얻겠습니다만 이번 신세계는 저는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10번 파워블레이드란 마필이 역시 19조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선동열의 배팅의 충마는요 바로 6조 마방의 헬로 챔프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경마 부산이죠. 자, 6경주입니다. 자, 복승식 6번 헬로 챔프입니다. 결정력 부족에 좀 단점은 있습니다만, 자, 직전 경주를 제 이 마필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 직전에 부산에 정말 비가 많이 오고요,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말 바닥에 있던 나뭇가지들이 하늘에 날아다녔던,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그런 주로였는데, 당시 주로가 어땠냐, 선행을 나서면 그냥 경주가 꽂혔던, 선행을 나섰던 마필들이 극도로 유리한 그런 주로였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에 위닝 포인트란 말이 기습으로 선행을 나서면서 우승으로 그냥 꽂혔던 경주였는데, 당시 헬로 챔프는 임성실 기수가 기습을 하면서 당연히 추입을, 이마필의 성향상 추입을 노렸기 때문에 당시 주로와는 진짜 맞지 않았던 경주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두와의 격차, 우승마와의 격차를 굉장히 좁혔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의도적으로 경주거리를 1600으로 늘리면서 이번엔 6점 마방에서 임성실 기수를 직접 훈련까지 전담을 시켰고 마필 상태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6번 헬로 챔프가 여기서는 정말 복승식 한 자리는 온다. 자, 후차권에 2번 신세계를 지워드렸기 때문에 거의 좀 3파를 보도록 팔릴 것 같아요. 11번 트리플스타는 제가 볼 때 고개가 높기 때문에 좀 짧은 말이고요. 자, 역시 10번 이 파워블레이드란 마필이 직전 데뷔전서부터 가능성 우승으로 즉시 빠르게 경주에 적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았습니다. 1억이 넘는 고가의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번 파워블레이드가 여기서 강축으로 팔리겠죠. 다만 저는 이 파워블레이드가 지금 1200 뛰고 1600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헬로 챔프를 충마로
파워블레이드를 후착으로. 아마 요 막건도 인기권 막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분명히 먹을 배당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받치기가 없는 막건이기 때문에 자 10만원 단통이죠. 자 6번 10번 6번 10번 여기서 쌍식 변화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복승식으로만 추천을 드릴게요. 자 6번 10번에 받치기 없이 10만원짜리 단통 막건으로 적중을 한다라면 한번 환수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예, 6경주는 제가 실전 배팅 추천을 드리는 경주였기 때문에 7경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7경주를 보니까 1번 겨울왕국이에요. 좀 빠르게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BK톡 같은 말이 힘과 뚝심은 굉장히 좋은데 실전 연결이 안 된다라는 측면을,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출시대 기수가 얼마나 좀 보강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4번 중앙공주가, 예전에 이제 중앙공주는 2세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거둬냈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최근 경주에서는 결정력 부족인데, 자 이번에 기승기수의 교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전력 변화를 또 보일 수 있는가. 뭐 여기 오브킥이라든가 10번 금포 프린스 이런 마필들, 9번 다이나믹선 요런 마필들까지 좀 접전 경주로 보여지는데, 경주거리 1800을 맞아서 어떤 마필이 유리할까요? 저는 뭐 일단 인기 마필이겠지만 일본 겨울왕국은 저는 걸음이 이제 확실하게 터졌다고 봐요. 그리고 단거리, 저 뭐 직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단거리보다는 차라리 장거리 쪽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고, 겨울왕국이 지금 부담 중량은 다소 지금 플러스 4kg로 상당히 좀 올랐지만은 이 1800에 늘어난 거리, 거기다 안쪽 1번 게이트에 지금 스타트가 빠른 말이 없어요. 전개상의 이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겨울왕국은 정말 이제 걸음이 확실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인기 마필이네요. 그러니까 중앙공주 같은 말이나 이제 BK2 요런 마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마에서 정말 계륵 같은 마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일조의 벌마소년 대표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중앙공주나 BK2는 왜 이렇게 얘네가 결정력 부족이죠? 일단 저는 BK 톡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잠재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1800 첫 도전을 하면서 최시대 기수가 저는 좀 라스트에 약간 좀 조금 더 초반부터 강하게 내시해가지고 경주 전개를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했었다면 충분히 입상까지도 좀 했을 텐데, 상대 마필들이 좀 셌었고 그 경주 편성이 좀 그랬기 때문에 3착 정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3번 BK 톱을 상당히 좀 잠재되어 있는 발걸음을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이번 경주 직전 대비해서 조교가 좀 약해졌죠. 그렇죠. 네. 약해요. 조교가 좀 약해진 부분이 상당히 좀 마음에 쓰이는 부분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이 3번 BK 4번 중앙공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직전 경주 조효영 기수가 저는 이마피를 직전에 좀 놓고 갔어요. 강하게. 중앙공주요? 네, 중앙공주를 놓고서 아주 공략을 한번 해봤었는데, 조효영 기수가 좀 제 뜻한 대로 경주를 전개해주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유현명 기수 변경이 되었는데, 중앙공수는 또 BK2과 틀리게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조교 강도를 대폭 올렸어요. 직전보다. 유현명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분명히 잠재적인 측면은 이 3번 BK 톱이겠지만은 이번 경주에서는 이 4번 중앙공주가 BK 톱을 좀 이겨줄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1은 축이고요. 저는 1은 안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 빠진다. 네. 겨울왕국. 이제 BK톱이나 중앙공주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중앙공주란 마필은 정말 센 말로 보진 않습니다. 최근에 항상 인기를 얻고 그 인기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말이고, 이 마필이 보면 앞선이 무너져도 다른 마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부지리도 가능한데, 이 마필은 또 어부지리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건 유현명 기수로 교체를 했고 뭔가 좀 변화를 시도를 한다라는 측면을 우리 주창현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러니까 BK톱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최근에 체중 자체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훈련 강도를 조금 약하게 좀 가져갔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10번 금포 프린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금포 프린스 지난 6월달 경주에 10마리가 뛰는 경주에서 9등을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을 제가 직전 경주에서 정면 돌파, 여러분들께 이용호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인기 7위권 충마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리넌과 정말 64배짜리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거리를 하나 안겨드렸던 그런 말인데, 이 금포 프린스는 이미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던 말입니다. 이 지난주부터 노란판을 달고 훈련을 진행을 했고, 제가 지난주부터 조교를 보면서 이번에 정말 또 되겠구나, 승급전도 또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태감이 좋았던 말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도 이어졌고요. 빠른 말이 없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금포 프린스가 여기서 한번 선행까지 노려보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 이용호 안장에서 이번에 김도경 안장인데 부담 차이도 뭐 없이 53, 53점 뭐 그대로라면 저는 이 10번 금포 프린스가 제가 또 상당히 잘 아는 말인데 그렇게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측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조찬은 위원님은 인기 마필이지만 1번 겨울왕국은 안 빠진다 라고 좀 충마에 대한 확신을 가져드리면서 중앙공주가 그래도 뭔가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 그리고 선동열은 10번 금포 프린스 직전에 내가 좋게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7경주를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일경마 8경주입니다. 1800m 2등급 경주고요. 이번 8경주는 우리 조찬은 위원이 야심차게 한번 후반부 준비를 했답니다. 일단 전체적인 편성은 2번 고지정벌이죠. 예, 그리고 7번 라이징파크, 9번 최강이지. 그러니까 3두가 3강 구도를 형성을 하겠고요. 이제 나머지 마필들이 복병권에서 주목을 받을 텐데 일단 저도 여기서는 좀 드릴 말이 있어요. 2번 고지정벌인데 직전 경주 제가 이 고지정벌을 놓고 여러분께 좀 승부를 걸어드렸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걸음이 안 나오더라. 자, 이번에 임성실 기수로 교체가 됐다는 측면은 좋습니다만 부담 자체가 직전보다 4kg가 늘었다라는 측면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지정벌에 대한 좀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최강이즈는 제가 볼 때 여전히 좋고요. 라이징파크도 2000m 직전에 2000m 경쟁력을 보였던 만큼 뭐 이번 경주 능력 발휘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복병을 한두를 설명을 드리면 3번 백호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청해마기 때문에 조기정에 나오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정말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청해마기 때문에, 회색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눈에 들어오는 말인데 이번 훈련 때 보니까 조교 페이스를 굉장히 끌어올리는데 거의 좀 입상시 컨디션까지 찾아왔다. 지금 뭐 전혀 안 팔리는 말이기 때문에 3번 백호 장군은 어떤 훈련 때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측면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고, 이번 8경주 우리 조찬은 위원이 정말 야심차게 한번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8경주 우리 조찬은 위원의 승부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백호 장군은 이건 제가 기수생활 할 때부터 있던 마필이죠. 그렇죠. 3군에서 2군까지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애가 좀 선천적으로 다리가 좀 안 좋아서 그렇죠, 그게 좀 약점이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라도 자기 다리 컨디션만 좀 맞아만 준다고 하면은 기본기는 여기에서는 뭐 최고로 좋은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손동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교는 컨디션이 좀 괜찮더라. 복병마로 충분히 봐줄만 하고, 자, 이번 고지정벌 뭐 손동열 의원님께서 얘는 좀 왜 문제점이 좀 많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7번 라이징파크 직전에 이건 제가 라이징파크를 놓고 승부를 한번 했던 거예요. 조교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제대로 한 방을 잘 때렸던 그런 경주였는데 맞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직전에 라이징파크를 제가 놓고 했지만 이번 경주는 이 라이징파크를 이겨줄 수 있는 말이 분명히 있다. 전개상의 이점도 있고 컨디션 자체도 이번에는 완벽하게 끌어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직전에 진짜 좋다고 설명을 드렸던 라이징파크까지 이겨줄 수 있는 말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 제가 경마와의 전쟁에서 여러분들께 좀 감히 승부경주라고 한번 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마필이 최강이지나 7번 라이징파크 뭐 2번 고지정벌은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복병 마필 놓고 중배당 승부를 들어간다라는 포인트고요. 우리 일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예상가들이 그리고 분석가들이 보지 못하는 시선에 정말 기술을 경험을 했던, 기승을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그 냉철한 한번 분석력, 저도 이번 금요경마 8경주 우리 조찬은이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우리 방송 팬 여러분들도 이번 8경주는 옆에 계신 조찬은 위원 그 막권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금요경마 9경주입니다. 1600m 국산마 4군 경주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요것도 보니까 1번 질주의 바다부터 2번 3번 상승준이요, 그리고 5번 부경대로, 6번 알렉스, 7번 미스터 켈리, 그리고 9번 삼방트레일,
8번 드리머는 요거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예, 서울에서 내려왔다. 서울에서 얘는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잘 뛰는 말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뭐 10번 화려한 함성까지 출전하는 마필들은 10마리인데 되는 말이 6, 7마리 대혼전 경주입니다. 뭐 어떻게 축마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정말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렇죠. 경주인데요. 뭐 정말 어떤 놈이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좀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경주예요. 정말 혼전도가 좀 짙은 편성인데 9번 삼방 트레일 3번 상승 주니어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은데 라스트 탄력은 좋지만 늘어난 거리에 늘어난 부담 중량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5번 부경대로 역시 승급전을 맞이해서 늘어난 거리가 조금은 더 불리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5번 부경대로가 그래도 자기의 몫은 좀 해주지 않을까. 거리 1300까지 1400까지도 경험을 좀 해봤었고 52kg의 부담 중량에 이러한 좀 아리까리한 편성이라고 하면은 자 최시대 기수의 역할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해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죠. 부경대로가. 뭐 확실하게 선행이라고는 또 장담을 못하죠. 3번 상승준이하고 유현명 기수가 또 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네요. 네. 저는 이 어려운 경주인데 복병만 한 대로 추천을 드릴게요. 10번 화려한 함성입니다. 이번에 이제 김동현 기수가 정말 채찍까지 되면서 정말 의욕적으로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조 마방이 최근 상금이 없어요. 최근 제가 찾아봤더니 5주 한 달이 넘었어요. 입상을 거둔 적이 2차간에 입상을 거둔 적이 5주가 넘었는데 2조 마방 최근에 왜 이렇게 부진하죠? 뭐 저는 갑자기 그런 조기사를 싫어하죠?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이런 단어가 이런 속담이 좀 생각이 나요. 아끼다 똥됐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예. 뭐 의미는 잘 뭐 파악을 하시길 바라고 이조마방이 요즘에 승부는 정말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맞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조 마방을 많이 탔기 때문에 이 승부족의 패턴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승부를 좀 해보겠다고 정말 공들여 조기시키고 경주까지 기수가 정말 성실히 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마필들이 승부가 안 돼요. 이제 뭐 아끼다 똥됐다. 그렇죠. 아끼다 똥됐다. 이제 그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좀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 말들은 또 금방 뛰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만 한번 딱 말들이 다시 이제 여기서는 가야 된다는 거를 자꾸 이제 의식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정치돼 있던 말들이 가을쯤에 돼서 다 뛰어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또 연출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조가 또 몰아치기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저력이 있는 마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이제 말들이 그래. 이제 기수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5만 시차나 6만 시차 아니면 대차로 이기던 말이 기수들이 결승점 한 100m, 50m 부분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우승을 이제 확신하고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걸음에 여력이 남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 잡다 보면 마필이 거기서는 안 뛰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조찬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계속 이제 말을 아끼다 보니까 안 뛰어도 되는구나 말들이 좀 요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종화방에서 최선 승부더라고요. 어쨌건 그렇죠. 최근에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화방에서도 어떤 반격을 준비를 할 텐데 저는 이 10번 화려한 함성도 그 반격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기도에서는 밀려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이쿠야스 기수가 물론 뭐 최선이라 보면 최선이고 말을 좀 이상하게 탔다라고 보면 이상하게 탔는데 전개를 하는 부분 자체가 이쿠야스 기수의 기승슬이라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경주거리까지 1400이었다라는 측면인데 1800이었다라는 측면인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1600으로 줄었고요. 얘도 지금 어쨌건 인기 마필이 3방 트레인을 문중원 기수가 탔을 때 잡았던 적이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 전력은 분명히 보유를 한 말이고 자 이번에 경주거리가 줄면서 김동현 기수가 정말 열심히 의욕적으로 강훈련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최근 2조 마방의 스타일상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측면은 복병권에서는 뭐 저는 10번 화려한 함성을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고 우리 조찬은 의원님은 뭐 5번 부경대로가 그래도 좀 혼전 중에서는 안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시각으로 이번 구경주를 풀어봤습니다. 금요일경마 라스트 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3군 경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소보다 좀 시간이 빨라요. 우리 또 조찬은 의원님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마사회 현재 해설위원이고 전직 기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좀 방송을 계획을 하려고 생각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뭔가 좀 그 안 좋은 건 아니죠.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서 시간대가 맞지 않으면서 좀 다음을 기약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오세훈 의원이랑 방송을 했는데 스티븐 의원이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언제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따로 계시나요? 아직은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제 상황은 뭐 잘 아시잖아요, 한동열 위원께서. 예, 우리 팬분들이 이제 또 모르시니까. 네, 뭐 조만간에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면 제가 또 손동열 위원의 힘을 빌려야 될 수도 있을 상황이 되죠. 또 상황이 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 팬 여러분들께 시간이 좀 여의치 않죠? 그렇죠. 여의치 않아서 확답을 좀 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로를 떠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뭐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죠. 예. 이제. 2년이 뭐 길면 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경마를 하면서 2년은 정말 짧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서 전문가 시각으로 보면서 이제 부산 기수들 경주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가서 막 타고 싶다. 내가 가서 타도 저거는 끌고 들어오겠다. 그래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없지는 않겠죠. 예, 뭐 몇 번 말했잖아요, 제가. 그냥 가끔 한 번씩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임기응변들이 좀 신예 기수들, 좀 아직까지 어린 기수들한테서 그래 나타나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볼 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좀 그럴 때마다 좀 한번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부산 경마장의 기수들을 응원합니다. 그렇죠. 기수할 때가 좋나요? 예상할 때가 좋나요? 아무래도 뭐 저는 기수할 때가 좋아요. 예. 그러다 보면 예상할 때가 싫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아주 저희가 행복하게 같이 예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10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봉사랑이죠. 포인트를 잡는 말은 지봉사랑입니다. 직전에 이제 코리아노쿠스 제가 알기로 16주 만에 출전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직전에 상당히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출전을 하면서 역시 제가 보는 견해도 그랬어요. 아무리 능력마라고 해도 공백 있는 말이 큰 대상 경주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결과로는 희박하기 때문에 지봉사랑은 경주 경험까지 좀 부족한 측면에서 출전 주기까지 길어졌고 대상 경주라는 큰 경주에 강자들을 만나면서 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경주의 상황이었다라고 직전 경주를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일반 경주로 왔기 때문에 5번 지봉사랑이 여기서 아마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봉사랑을 이번에 어떻게 우리가 배팅 전략으로 넣어야 될까요? 다시 뭐 출전 주기는 10주로 좀 길어졌어요. 다른 마필들보다 좀 출전 주기는 길어졌지만은 이 1400 경주 거리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다. 이거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53kg의 부담 중량. 이번에는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번 지봉사랑은 일반 경주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유현명 기수가 설사 말이 안 될지언정 끌고 들어와야 된다. 기수의 힘으로라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될지언정 기수가 끌고 들어와야 한다라는 측면은 이 지봉사랑에 대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번 경주에 대한.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봉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추가를 언급을 해드리면 이번에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직전 정말 졸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말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잡고도 말이 정말 끌고 나가려는 투지감 자체 정말 유현명 기수도 소위 순간적으로는 끌릴 정도로 마필이 투지감 넘치는 모습을 조교장에서 볼 수가 있었던 만큼 뭐 지봉사랑은 저 역시도 이번 경주에서는 좀 충마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후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2번 로얄 빅토르 그리고 3번 마추픽추 6번 글로벌 킹 그리고 10번 승류웨이브 뭐 11번 윈드레토 12번 노벨신화까지 어떤 마필들을 후착에 좀 압축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6번 글로벌 킹은 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저는 직전에 6번 글로벌 킹을 팬 여러분들께 예상해서 잘라드렸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왜 잘랐냐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조교 때 말이라는 동물과 네 발 달린 동물들은 다 똑같이 네 발 달린 포유들이 뛸 때는 이 목을 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두 발 달린 닭도 뛸 때 목을 안 움직이면 뛰지를 못해요. 근데 이 글로벌 킹이라는 마필이 최시대 기수가 조교를 시키는데 말이 목이 일자로 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경주마가 아닌 이제 기수들이 훈련하는 기승기를 훈련하는 기승기 그렇죠, 아시죠? 그렇죠. 예, 기승기를 타는 것처럼 목이 딱 고정이 돼서 발만 막 움직이고 다니길래 이번에는 저게 인기를 끌어도 택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조교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도 1600을 입상을 했어요. 정말 그렇죠. 창피한 예상을 해버렸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도 글로벌 킹을 자르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본다는 얘기죠. 주력으로는 못 때릴 것 같고 가져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킹은 제가 이제 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친한 이제 예상가 형님한테 오늘 뭐 안 좋은 말 있냐?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도 모르고 글로벌 킹이 안 좋습니다. 인기 8위짜리를 제가 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선에 가서 들어와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참 조교를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싫어하는 말입니다. 직전에 이제 하위군과 동반훈련 때도 이 선행마필 특유의 스피드도 없습니다. 하위군에게 밀리면서 내치 기대고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였던 말이 제가 직전에 왜 얘가 들어왔나 봤더니 다른 말들이 갈 생각이 다 없었던 그런 경주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이 말이 그냥 선행 가서 버틴 그런 경주였는데 어쨌든 뭐 글로벌 킹은 이번에도 저는 게르기예요, 게르. 그렇죠. 세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네. 이번 로얄 빅토르는 이 조창욱 기수 안장에서 직전에 라스트에서 올라오는 거라면 괜찮았는데 뭐 이번에 송경훈 기수의 기색인데 직전 플러스는 더 있는 말입니까? 직전에 주창욱 기수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글로벌 킹하고 같이 뛰었잖아요. 그렇죠. 머리차 정말 머리차 뭐 살짝 한 10cm 정도 졌는데 정확하게 주창욱 기수가 저는 이 주창욱 기수가 이 8월 2일 경주만큼은 정말 잘 탔다고 생각을 해요. 창원기가 정확하게 주창욱 기수 스타일대로 꾹 잡고 참았다가 말의 힘을 세이브를 계속 시켰다가 라스트에 정확하게 적소절조한 타이밍에 한 발. 추입을 시도했다. 그렇죠. 정확한 한 발이 제대로 통했다. 딱 거기까지다. 그렇죠. 이번 경주 게이트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송경현 기수다. 충분히 직전보다는 더 줄어든 거리에 더 나올 걸음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송경훈 기수를 부산에서는 그래도 테크니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성호 기수나 김영군 기수나 유현명 기수나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주 레이스 운영을 하잖아요. 자리를 잡고. 근데 이제 송경훈 기수는 그 테크닉 자체가 분명히 저는 가장 그래도 이 감은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얄 빅토르처럼 이 추임마필에게 기승했을 때는 분명히 송경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 저도 더 뽑아낼 걸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외곽에 저는 복병 마필 한두를 소개를 드리면 12번 노벨신화입니다. 직전부터 조교 페이스를 끌어올리더니 분명히 좀 순위 상승을 최근에 해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뭐 이성재 기수의 한정에서 이번에 뭐 김동현 기수로 교체가 된 상황인데 어쨌건 저는 이번 경주 구도 자체를 글로벌 킹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지만 뒷심 부족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위권에서 좋아진 뭐 12번 노벨 신화의 라스트 한 발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후차권에서 뭐 가장 세게 보는 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얄 빅토르. 로얄 빅토르입니까? 부차권에서는 로얄 빅토르를 좀 저는 가장 세게 보고 싶습니다. 지봉사랑은 축이고요. 그렇죠. 지봉사랑은 안 빠지겠고요. 금요경마 식경주입니다. 지봉사랑은 축마로서의 좀 안정감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조찬우 의원님은 이번 로얄 빅토리 그리고 선동열은 외곽이 12번 노벨 신화 좀 복병권 두 마필을 지목해 드렸고요. 금요경마가 이제 식경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노을경마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보통 정상적은 몇 시 발주였죠? 금요경마? 11시 발주였죠. 11시 발주. 네. 이제 11시 발주로 갈 텐데 우리 또 옆에 계신 조찬은 의원님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선영길도 그렇고 정말 노을경마의 마지막 경주를 한번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내 자신이 이긴 게 아니고 우리 팬들이 이겨야 진짜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 팬들이 정말 이길 수 있게끔 저희가 평일서부터 같이 준비를 많이 했고요. 이번 주 많이 대하는 각오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죠. 아니 뭐 저는 그렇다 치고 선동열 의원님은 뭐 저번 주에 뭐 부산 경주를 아주 다 접수하셨잖아요. 그 정도 이겨드렸으면 저는 충분하게 많이 이겨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너무 또 저희가 자화자찬하면
저번 주 정도면은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부러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준비한 게 많으시니까 잘하실 것 같고 저 조찬원 역시 이번 주에 마지막 노을 경마 선동열 위원과 같이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팬 여러분들께 그동안 좀 시원하게 이겨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주 한번 사활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승기수의 어떤 노을 경마 마지막 때 그 기승기수의 기수로서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조찬은 의원님이 부산 경마장에 정말 여러 정보통을 가지고 좋은 예상 전달해 주시고 있는 거 저도 잘 알고요. 저 역시도 지난주 좀 괜찮았던 성적을 이번 주도 이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막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했고요. 또 다음 주에 좋은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